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그 FP들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이제 부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규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혼인이나 이혼, 상속과 관련된 이제 법률인데요. 이제 고객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제 관련 내용들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혼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혼인은 먼저 우리 민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혼인하자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자,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려면 먼저 당사자들끼리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이제 뭔가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의만 해서 그냥 살면, 결혼해서 뭐 식도 올리고 그냥 살면, 그 이제 그냥 동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혼인신고라는 걸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이제 그 혼인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된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그 타인으로 살아가던 두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제 혼인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칠 때 원래부터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들이 있으면 혼인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 재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부부 재산의 귀속에 관해서 이제 별산제입니다. 부부 별산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떤 공동 소유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재산이에요. 그렇죠? 네 재산, 내 재산 각각 따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자, 그다음에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건 이제 그의 특유 재산이다. 그렇죠? 자기 재산이다. 그래서 부부 별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추정한다는 의미는요, 이게 이제 어떤 반증되는 게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것이야라고 추정했는데 뭐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추정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 그러면 이름이 다 어떤 명의로 다 어떤 법에 다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부는 이제 공동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부부 이제 공동 생활하는데 뭐 보통 이제 부양의 의무, 부양 정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책임들이 있는데 공동 생활할 때 이제 그 어떤 일상 가사와 이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제 밥 해 먹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세라든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재도구를 구입한다거나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거 낸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애들 양육하고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다 일상 가사죠. 그렇죠? 서로 간에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상 가사와 관련된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그렇죠? 부부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상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협의 이혼이 있고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럽시다. 해갖고 서로 간에 협의한 거예요. 네? 서로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이혼도요. 서로 간에 하나의 계약이야, 계약.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하는 서로 합의를 봐서 이혼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헤어집시다 라고 해서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혼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이것도 일종의 요식행위다. 요식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의혼은 두 부부가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이혼합시다라고 합의를 보고 신고를 통해서 협의 이혼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건 두 부부가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둘 다 이혼합시다에 다 서로 동의한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뭐 이혼 못 해줘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혼하자 한쪽은 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일방의 청구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쪽이 이혼하자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일정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죠. 바람을 폈대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혼 사유 그러면 뭐 연예인들 막 이혼하는 거 보면 성격 차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 너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바람핀 거, 그죠? 부정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한쪽이 그 법원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협의 이혼이 됐건 재판상 이혼이 됐건 물론 이제 우리 뭐 그 뭡니까 사랑과 전쟁이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신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뭐야, 뭔가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이런 뭐 조정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뭐 그런 조정 기간 동안 뭐 다시 부부가 화해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어찌 됐건 간에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했다. 그럼 이제 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간에 한번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면 혼인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혼인으로 생겼던 모든 효과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의 혈족과 사이에 생겼던 어떤 인척관계가 있죠. 그렇죠? 뭐 처남, 처제 뭐 이런 인척관계들도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더 이상 처남, 처제, 뭐 장인, 장모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주변에 뭐 우리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뭐 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면 뭐 이혼 소송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쪽이 뭐 이제 뭐 바람을 펴갖고 뭐 이혼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람핀 쪽이 뭔가 뭐 위자료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것과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런 뉴스가 그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하고 이제 B하고 서로 간에 이제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되는데 얘가 이제 뭐 부정한 행위를 했어. 뭐 바람을 폈다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위자료. 그쵸? 부정한 쪽에서 뭔가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재산이 요 비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명의로 재산. 비명의로 이제 재산들이 돼 있는데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제 A가 행사를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재산을 쪼개서 재산이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명의는 네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중에 절반은 사실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 뭐 이라든가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 뭔가 그 축적한 그런 재산이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내 거니까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조금인데 떼어오는 그 재산 분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SK그룹 같은 경우 이제 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된다. 뭐라고 한다면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SK로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SK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막대한 어떤 그 회사가 이제 크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됐었는데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평가되는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제 관건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혼을 했을 때 한쪽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요거는 소멸시효가 있죠. 요게 2년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혼한 날부터 언제까지? 2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이 말이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쪽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빨리 자기 재산을 뭐 팔아버린다던가 뭔가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걸 우리가 그 사회행위, 그렇죠? 사회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회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뭐 처분하거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취소 내지는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는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네, 이 사회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 2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키우면 이제 부모가 이제 친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겠지만 얘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친권자가요. 우리가 미성년자는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법률 행위를 대신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의 법에서 정한, 그죠? 법에서 정한 대리인의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는 자녀의 이제 어떤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 자녀를 대리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 미성년 자녀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녀를 이제 대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그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게 그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 있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둘이 있어.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어요. 둘 다 이제 미성년자네요. 자,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이제 유언이 없거나 그러면 나머지 이제 유가족들이, 그렇죠? 유가족들이 협의 분할을 하게 되죠. 협의 분할, 그렇죠? 협의 분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미성년 자녀예요. 어린애들이야, 꼬마애들이야, 꼬마애들. 꼬마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돌려놓거나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녀들하고 미성년 자녀하고 엄마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어리니까 판단을 못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얘네들이 성인이었다면 왜 엄마 앞으로 해? 내 재산도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이해관계가 상반되지만 자녀들 자기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도 해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엄마가 친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고 제한을 하고 가정법원이 선임을 하죠. 특별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자녀에 대한 특별 대리인 따로 선임하고요. 둘째 자녀에 대한 특별 대리인 따로 선임을 해서 각각의 대리인 1명, 2명 해서 엄마하고 서로 간에 협의 분할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자, 그럼 일반적인 어떤 친권 행사 같은 경우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엄마랑 아빠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모 일방이 그 중에 두 부모 중에 한 명이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요. 서로 간에 그러면 누가 아이를 키우고 친권 행사할래?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싸우죠. 다툼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그죠? 아이가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